네, 오늘 EC 577 인포메이션 앤 코딩 디어리 15번째 시간이고 리뷰부터 합시다. 언제나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채널 코딩 디어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뭐 논문을 읽을 때는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착착착착 전개가 되죠. 논문들은 그렇게 써요. 마치 예를 들면 내가 A를 증명했기 때문에 A를 디파인했기 때문에 B라는 렘마가 나오고 C라는 프로포지션이 나오고 D라는 디어렘이 나오고 E라는 코롤러리가 나와서 뭐 논문이 멋있게 된 것 같이 써져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연구를 할 때는. 그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특히 이제 뭐냐면 강한 믿음에서 출발할 때가 있어요. 빌리프에서. 알겠어요? 네. 근데 그 빌리프라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존의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넬러지,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좋겠네 하는 그 too good to be true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거기서 출발해서 뭔가를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고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말했듯이 그 too good to be true라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it's too good to be true 그러면 그건 진실이 아닐 거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되는 것들을 처음부터 그러면 또 그 논리 정연하게 거기 있는 논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명했겠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프루프를 먼저 스케치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케치를 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심플리파이를 하고 수많은 그림들을 그려보고 다이어그램들을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뭐냐면은 일종의 a sketch of the proof of the channel noisy channel coding theorem이라는 거예요. NCCT 이렇게 쓰는데 뭐 잘 안 써요. noisy channel coding theorem이에요. 제목을 보면은 사실 딱 느끼는 게 뭐예요? noiseless channel coding theorem도 있어야 될 것 같죠. 물론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인풋을 아웃풋으로 스태티스티컬하게 흐트러뜨리면서 매핑하는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노이지 채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쓰겠어요. 처음에 제가 이 과목 얘기할 때도 어땠어요? 인포메이션 디어리 중에서도 이 과목이 싱글 소스, 싱글 데스티네이션 인포메이션 디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멀티플 소스스, 멀티플 데스티네이션스 인포메이션 디어리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가 존재하겠구나라고 금방 와닿죠. 어떤 때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디어렘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름을 붙이면서 트리비얼하지만 당시로는 트리비얼하지만 그래도 자꾸 이 퀀티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형용사 같은 것들을 이런 걸 붙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미싱이고 그렇죠? 어떻게 익스텐드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여러분, 특히 이제 리서처로서 이렇게 우리는 특히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전개를 하잖아요. 수학적인 프루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은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해요, 보통. 제가 봐도 통신이나 제어, 신호 처리 이런 쪽에서 PhD를 한 사람들 보면은 뭐 말 자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사고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한 6년, 7년 받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논리에 치우쳐서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인문학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잘 포용할 줄 모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별 차이가 안 날 거라고요. 학부 때 친구들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근데 나중에 한 4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알겠어요? 성격이 바뀐다기보다는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고 풀고 이럴 때 만들어내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쉐이핑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라서 이제 키도 안 크고 이제 뭐 사실 피부가 안 좋아지고 머리 새치도 없고 이제 늙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많이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다 컸다 완성된 인간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성인이라는 게 이룰 성자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됐다고 생각이 쉬운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각각.
그리고 그 나무는 이제 물을 주면 영양분을 주면 계속 크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장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할 거고 수업도 듣고 논문도 읽고 논문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신이라는 걸 전공하면서 다른 걸 전공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종류의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일종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나무인데 포항공대라는 데 들어온 예를 들면 학부 때부터 여기 있었다면 똑같은 포항공대에 들어온 나무인데 거의 비슷한 종류의 올라가면서 누구는 서킷 전공하니까 이런 쪽으로 가지치기를 당하고 통신지역 신호 처리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사람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물식간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모든 나무는 이러해야 한다. 왜 너는 이상하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만에 빠질 수가 있다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그거를 일반화해요. 나는 뭘 했어도 성공했을 것이다.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면 오만에 빠져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식대로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좋은 피드백을 줄 수는 있거든요, 언제나. 하지만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이 분야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돼요. 적성에 잘 맞아서. 물론 다른 분야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실패할 수도 있었거든요. 똑같은 방식을 마냥 한다면 주의를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 스케치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채널 코딩 프로블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싱글 소스가 있고 얘가 메시지라는 걸 내는데 W라는 discrete random variable, M어리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모델링을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information sink가 있고 또는 destination이 있고 여기서 결국은 W를 estimate한, 추정한 또는 infer한 W 해시라는 걸 이제 받아들일 텐데 채널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노이즈 채널이죠. 여기서 채널이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여기에 두 개의 a pair of systems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얘는 어떤 때는 이 채널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소스에 갖다 붙어 있고 얘는 싱크에 갖다 붙어 있을 수가 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이 인코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개의 캐스케이드 오브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이 디코더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코더 또는 간단히 잉크, 데크, 디코더 이렇게 쓰는데 좀 다른 표현을 씁시다. 잉크 데크 이걸 디자인하는데 이 채널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이 있겠지만 이 노이즈 채널 코딩 티어렘에서는 디스크리트 메모리리스 채널이라는 걸 가정하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먼저 디스크리트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디스크리트 소스처럼 어때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 인발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스랑은 달리 채널은 어때요? 시스템이죠.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discrete random variable로 모델링 할 거고 x라고 합시다. 아웃풋을 또 discrete random variable y로 모델링을 할 텐데 그걸 어때요? 채널을 한 번만 딱 써라 그러면 아마 인코더 디코더를 디자인하는 문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로 그냥 바뀔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채널을 여러 번 써서 뭐 그걸 몇 번일지 모르지만 n번이라고 합시다. n번을 써서 이 메시지를 싱크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그러면 이 채널을 n번 쓸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게 뭐냐면 메모리 리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타임 인덱스가 만약 있다고 하면 1부터 n까지 첫 번째 들어간 게 어떤 스태티스티컬 매핑 룰에 의해서 매핑이 되는 거랑 두 번째 인풋이 뭐든 간에 그렇죠? 이 매핑되는 룰이랑 룰 자체가 똑같고 서로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DM 특히 이제 이게 DMC일 때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n번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때 이 인풋을 어떻게 디노트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아웃풋은 또 이렇게 하고. 여기서 n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벡터의 랭스를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첨자를 잘 안 쓰죠. 다른 논문에서는 바뀌지 않으니까 보통 길이가. 근데 다른 논문이나 연구에서는 안 바뀌지만 이 과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치버빌리티 얘기를 할 때 요
길이가 길어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주로 얘기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자를 이제 스페시파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n번 쓰니까 당연히 그 다 붙인 채널 인풋들을 쭉 길게 붙인 스태킹 한 거는 길이가 length n이겠죠. 당연히 아웃풋도 length n일 거예요. 물론 인풋의 알파벳과 아웃풋의 알파벳은 카디널리티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인풋은 0, 1만 받는데 아웃풋은 빨주노 초파남보 7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n개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내가 보던 거랑 어떻게 비슷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를 이제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만약에 인코더가 어떻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어때요? 소스랑 비슷하죠. 그렇죠? 특히 인코더를 우리가 잘 설계해서 요 X 벡터의 n개의 엔트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어떤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probability mass 펑션을 따르면서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지도록 그것과 더 유사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 뭐예요? 소스 코딩 테orem에 나오는 discrete memories 소스랑 사실상 같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잊어버리세요. 아, 없지 않을까 하면서 뭐 그걸 증명하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보통. 보통 어떻게 하냐면 too good to be true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정하고 일단 좀 밀고 나가요. 알겠어요? 네. 그럼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야지 보통 희망이 있고, 그렇죠? 희망이 있어야지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네. 잠깐 여담을 하나 하면, 우리 조카가 자기가 이제 교수가 되고 싶대요. 역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교수가 되고 싶대요. 근데 제가 독립기념관에 가가지고는 애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한글로 적혀 있잖아. 이거 무슨 총, 무슨 도 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지 모르겠대요. 그 밑에 중국어로 간체로 쓰여 있고 그 밑에 일본어로 쓰여 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간체는 저도 못 읽으니까 밑에 있는 일본어 한자는 우리랑 똑같잖아요, 거의.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역사학자가 되려면 한자도 배워야 되네요. 그렇다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냐. 배워놓는 게 좋지 않겠냐고. 중국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을 텐데 네가 원전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얘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 교수 안 할래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많이 해보는데 일을 하고 사람한테 시키고 이렇게 될 텐데, 처음에 너무 많은 것을 덤프하면은 기브업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할 수 있는 사람들. 초등학교 1학년한테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 과학 안 해, 뭐 수학 안 해,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은 충분히 톨러레이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막 덤프를 할 거예요. 많은 양을. 못 이기면 그만두면 되고,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만 잘라보고 인코더가 예를 들어서 IID로 최대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묶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가정하에서는 어때요? 얘가 또 IID로 보이겠죠. 왜냐하면 메모리 리스 채널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소스 코딩 티어렘에서 저 픽스 랭스 소스 코딩을 할 때 그 소스 코딩 티어렘에 사용했던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 비스무리한 거를 또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만 보면 xn을 위한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를 유도할 수 있겠죠. x를. 이렇게 보면 y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x와 y가 어때요? 서로 관계가 있죠. 특히 x의 첫 번째 엔트리를 딱 주면 y의 첫 번째 엔트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때요? 컨디셔널 매스에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인디펜던트 하지 않다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좀 다른 종류의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를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인트 AEP라는 거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인트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어때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는 그냥 뭐 싱글 랜덤 베리어블 그러지만 두 개 이상일 때는 그게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제 엄밀하게 안 배웠지만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드 안 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무슨 확률을 구하고 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이상. 인디펜던트 한 거는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프로덕트 프로바빌리티 스페이스, 뭐 샘플 스페이스 이런 거 만들어서 또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개 이상 되면 보통 조인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사악한 웃음을 지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전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xn이라는 게 있고
만약에 우리가 최대한 요 엔트리들을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정해서, 그러니까 어떤 매스 펑션이죠. 이걸 정한다고 해봐요, 이거를. 그러면 얘가 정해지고 n이 정해지고 우리가 엡실론을 선택하면 뭐가 결정되죠, 여기서? 엡실론 티피컬 셋이 하나 생기죠. 걔를 이제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겠어요. 네,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의 프로퍼티는 이미 우리가 AEP, The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로부터 알고 있어요. n이 충분히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랜덤 벡터 xn이 엔트리들의 IID하고 얘를 따르면 요 안에 떨어질 확률이 1-엡실론보다 크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카디널리티는 어때요? 2 to the n의 entropy of x 플러스 엡실론으로 어퍼 바운딩 되고, 충분히 n이 크면 1-엡실론의 2 to the n 엔트로피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로어 바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각각들은 어때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각각이 나올 확률들은 2 to the 마이너스 n의 엔트로피 오브 x의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으로 또 바운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랭스 n짜리를 만들면 이 안에 떨어지면서 이 안에 있는 각각들은 거의 동일한 확률로 나온다. 그래서 점근적으로 이퀴파티션, 이걸 똑같이 쪼개는 거예요, 확률을. 그렇죠? 뭐 그런 이름이 붙었었어요.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이렇게 봐서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px가 정해지면 우리가 이 트랜지션에 관여하는 매스 펑션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채널을 캐릭터라이즈 하는 걸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알면 뭘 알 수 있어요? y의 마지널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 PMF를. 그 다음에 얘가 IID 하게 돼 있으면 얘도 IID 하죠. 메모리 리스 익스텐션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런 티피컬 셋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얘랑 얘랑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요. 요 안에 있는 거를. 그렇죠? 네, 요 안에 있는 걸 하나 선택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걔를 어떤 x의 n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만약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건 잠깐 무시하고 여기서 하나 빼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 거 하냐는 거예요. 이 채널에 의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걸 집어넣고 여러 번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일종의 뭐예요? 히스토그램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점을 따다닥 찍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점이 따다닥 찍히겠죠. 어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티피컬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뭐예요? 본래 얘가 나올 확률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엔트리가 나올 확률이 어때요? 2 to the 마이너스 n의 엔트로피랑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정의에 의해서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발생해야 돼요? 얘의 엔트리들이 n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얘가 예를 들어서 x가 뭐 터널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1, 2, 3이고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뭐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의 확률이라면 n이 100만이라면 랭스가 100만이라면 대충 이 100만 개의 엔트리 중에서 요 벡터의 100만 개의 엔트리 중에서 4분의 1은 1이 나와 있을 거고 4분의 1은 2가 나와 있을 거고 2분의 1은 3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그래야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엔트로피랑. 맞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어때요? 요런 놈에 대해서 전체의 4분의 1은 Y 엔트리의 4분의 1은 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 그렇죠? Y 엔트리의 4분의 1은 또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고, Y 엔트리의 절반은 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요런 X를 선택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뭔가 집합으로 찍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녀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그 확률을 어떻게 볼 수, 저 엔트리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죠, 요런. 예.
두 개의 jointly distributed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 어떤 이벤트로 픽스를 하면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나오죠. 예를 들면 x를 1로 했을 때는 요 매스 펑션에서 요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정해지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다가 이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conditional entropy of y given x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고정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녀석으로 여기 나오는 y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y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y 벡터의 뭘 계산하자는 거예요? 얘를 계산해야 되나요?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 distribution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memory list extension을 한다고 했으니까 x는 주어져 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걸 얘기 안 하고, 이 녀석에 empirical entropy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 empirical entropy죠. n으로 나눠가지고. 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 n개가 있는데 지금 n개가 더해져 있잖아요. 요거를 sum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게 전체가 n개인데, 그쵸? n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4분의 1은 어때요? 얘에 의한 엔트로피니까 요 값이 나오죠. 요게 x가 1일 때. 그쵸? 그런 게 4분의 1쯤 되고, 요거에 의해서 계산된 컨디셔널 엔트로피 나오는 게 또 4분의 1쯤 되고, 얘가 3일 때의 컨디셔널 엔트로피에 의해서 나오는 게 전체 2분의 1쯤 되니까, 요거는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이 녀석과 굉장히 비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에 의해서 뭔가 매핑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어떤 집합이 하나 생기고 얘는 제가 이렇게 부를게요. y에 n 엡실론 기분 뭐 xn 이렇게 합시다. 일종의 컨디셔널 티피컬 셋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 녀석에 의해서 컨디셔널 티피컬 셋이 생겨요. 참고로 언뜻 생각하면 얘가 왜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갑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생각해보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얘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크기는 우리가 그냥 엔트로피, 그러니까 에시놉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 할 때랑 비슷하죠? 2 to the n에 해당하는 엔트로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크기가 카디넬러티는 또 2 to the n의 conditional entropy of y given x랑 비슷해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떤 거 하나 선택하면 여기 집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요 안에 있으면서 얘가 아닌 어떤 걸 선택해서 그러면 여기 집합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얘랑 인터섹션이 없게 만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디코더가 요 안에 있는 걸 관찰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매핑하면 이 녀석이지 다른 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too good to be true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 해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딱 얻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스피어 패킹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요 녀석에다가 요런 스피어들을 이렇게 패킹을 하는데 스피어 패킹이라는 게 뭐예요? 구슬을 우리가 주머니에 넣으면 구슬끼리 오버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 자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 크기는 어떻게 돼요? 카디널리티는? 요 녀석의 카디널리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2 to the n의 엔트로피 오브 y랑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요 조그만 것들은 요만해요. 그러면 요런 부피를 갖는
구슬을 이 안에 이 정도 되는 부피 안에 몇 개를 채울 수 있어요. 얘를 이걸로 나누면 개수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X로 사용할 녀석들인 거예요. 인풋으로. 그래서 얘로 나눴더니 뮤추얼 인포메이션으로 바뀌죠. 그렇죠? hy 빼기 hy 기분 x가 뮤추얼 인포메이션 between x and y니까. 그래서 이 집합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서로 컨디셔널 티피컬 셋이, 그렇죠? 여기서 오버랩이 되지 않는 애를 최대 몇 개 정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요 개수만큼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서로 다른 요만큼의 디스팅트한 코드 워드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그걸로 몇 개의 서로 다른 비트를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로그 씌우고 베이스를 2로 한 다음에 근데 채널을 n번 썼으니까 채널 한 번당 보낼 수 있는 비트는 n으로 나누면 되니까 그냥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 capacity in bits per channel use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px라는 걸 그냥 아직 옵티마이즈를 안 했죠. 그렇죠? 얘를 또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겠잖아요. 어떻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최적화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채널 코딩 문제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최적화 문제예요. 뭐가 주어졌죠? 컨디셔널 매스 펑션 오브 y 기분 x가 주어졌고 우리가 찾는 거는 매스 펑션 오브 x예요. 뭘 맥시마이즈 하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거는 그냥 최적화 문제로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값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구별을 안 하는데 어떤 책들 보면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최적화 문제의 해일 뿐이니까 이 자체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스케치에 따르면 어떤 우리는 too good to be true를 얻었어요. 저 값이 커패시티가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커패시티예요? n이 충분히 클 때는 얘들이 어때요? 이 스피어들이 사실은 마치 우리가 그 전자구름처럼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딱 이렇게 하드 리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리식, 화학 시간에 배운 게 전자구름들이 어때요? 이렇게 통계적으로 경계가 있지 경계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n이 충분히 크면 얘들이 경계가 아주 칼같이 잘 생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얘들이 오버랩이 안 될 테니까 에러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어시스템토틱하게 에러를 없이 보내면서도 이 레이트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답을 다 아니까 지금 스토리를 이렇게 꾸민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다음에 대단한 발견을 한다면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졸업할 수 있을 정도의 발견을 한다면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히스토리를 재구성한 거예요. 이 채널 코딩 디어렘이 증명된 히스토리를 재구성한 거예요. 픽션을 넣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셰넌이 이렇게 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괜히 어디 가서 옛날에 셰넌이 뭐 이런 스케치를 통해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죠? 네. 참고로 조인트 AP는 셰넌이 사용한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네. 나중에 있는 어떤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충 아이디어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그냥 최적화 문제일 뿐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즉 에러가 제로로 가고 시퀀스 오브 채널 코드가 레이트가 어떤 캐피탈 R로 갈 때, 그렇죠?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는 그 R 값이 어치버블한 레이트 값이 수프리멈으로 결정이 되는데 그 값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 노이즈 채널 코딩 테orem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셔널 채널 이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시티가 바로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뮤추얼 인포메이션 이런 걸로만 그냥 대충 스케치로 했지만 오늘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는 뭐가 나와요? 시퀀스 오브 채널 코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랑 이거랑 엮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거의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의 스케치가. 네. 여기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있고 이걸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반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진행을 합시다. 오늘 할 거를. 자,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보여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에 대한 얘기죠. R is achievable. 어떤 R 값이 achievable 하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뭐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R이 자, 채널 코딩에서는 레이트를 어떻게 정했어요? 단위가 뭐였는지 생각을 항상 해야죠. 단위가 뭐였어요? bits per channel use죠. 값이 커지면 빨리 전송하는 거예요? 느리게 전송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R이 어치버블 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에러도 0으로 가야 되죠. 에러도 충분히 작으면서 당연히 높은 걸 어치버블하기 힘들겠죠. 노이즈 채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R이 뭘로 어퍼바운드 되어 있을 것이다. 뭘로 어퍼바운드 되어 있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네. Max Mutual Information으로 어퍼바운드 되어 있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어때요? 하나만 보인 거죠. 그렇죠?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건 뭐냐면 이게 작으면 이제 어치버블 하다는 것도 보여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오퍼레이셔널 채널 커패시티 정의에 의해서 이거는 이퀴벌런트 보통 3개를 많이 쓰죠. 네. 뭐예요? 쪼개야죠. 2개로. 그렇죠? 네. 쪼개서 증명하잖아요. 네. 이쪽을 증명하고 이쪽을 증명하고 뭐 어느 쪽을 선택해도 되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스테이트를 해놨을 때 이렇게 가는 걸 다이렉트라고 하고 이쪽을 컨버스라고 하는데 if and only if를 증명할 때는 이걸 그냥 왼쪽에 놓으면 또 다이렉트랑 컨버스랑 바뀌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는 다이렉트 파트를 어치버빌리티라고 해요. 예. 그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이면 어치버블 하다를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바꿔 씁시다. 뭔가 찌그러졌네요. 그렇죠? 안 되는데 그냥 씁시다. 예. 그래서 이게 다이렉트 파트고 또는 achievability라고 해요. achievability proof. 그다음에 이거가 컨버스인데 이건 뭐 다이렉트의 반대말이 다이렉트의 역이 컨버스죠. 말 그대로. 그런데 컨버스를 보일 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치버블 하면 이거다가 아니라 이게 아니면 어치버블 하지 않다를 보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밑에 컨버스는 뭐랑 같으냐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알겠죠? 네. 컨버스의 대우를 취한 거죠. 컨버스의 대우를. 대우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대우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contrapositive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석에는 역이 대우라고 하는데 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는 뭐예요? 무슨 벌스가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까먹었어요. 찾아보세요. 네. statement, converse 이름이 뭐였죠? 네? inverse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contrapositive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다이렉트 파트를 먼저 증명하고 그다음에 컨버스를 할 텐데 다이렉트 파트는 어치버빌리티니까 아까 우리가 스케치한 거랑 상당히 유사하겠죠. 그렇잖아요. too good to be true면 그게 어치버블 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joint AP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는 네. joint asymptotic equipartition property라는 걸 쓸 거고
컨버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페노스 이니퀄리티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페노스 이니퀄리티가 어떤 거였어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를 뭘로 오퍼바운딩 해요? 펑션 오브 에러 프로바빌리티로 오퍼바운딩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쓸 때 우리가 컨디셔널 엔트로피가 bounded away from zero면은 에러 프로바빌리티도 bounded away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치버블 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를 좀 봅시다.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다 못해요. 잠시만요. 이거 맞나? 네, 요거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캐피탈 M어리 메시지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용어를 다시 잘 봐야 돼요. 리뷰를 해야 되는데, 용어를. 하나의, 그쵸? M어리 메시지 W. 알겠어요? 소스가 M어리 메시지 W를 내는데, 이거를 데스티네이션까지 보내기 위해서 N times channel use.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코드는 어떻게 돼요? 코드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코드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뭐 벡터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드 1이라고 할까요? 2.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의 M어리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인코드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게 인코드인데. 인코더는 W 값이 1에서 캐피탈 M까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가. 그때 뭘 내야 돼요? length N짜리 벡터를 내는데 1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어떤 C1이라는 녀석을 내고 2가 들어오면 C2라는 것을 내고 쭉쭉 해서 캐피탈 M이라는 게 들어오면 CM이라는 걸 내겠죠? 이게 인코더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소스 코딩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게 아니었죠. 소스에서 나오는 것도 붙여가지고 계속 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어때요? 더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렸잖아요. 그거를 배제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코드를, 이런 코드를 뭐라고 하냐면 unMN 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안 쓰고 어때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우리가 레이트 R이 어치버블 하다는 게 뭐냐면은 어떤 거예요? 채널을 N번 쓰는데 N이 점점 커질 때, 그렇죠? 레이트의 시퀀스가 그 캐피탈 R에 수렴해야지 되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쓸 거예요. R이란 걸 먼저 정하고 타겟 레이트를 M을 예를 들면 2 to the NR 이렇게 되게 해요. 물론 M은 자연수죠. 2 to the NR은 일반적으로 R이 자연수가 아니면 이거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다 예를 들어서 실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자연수가 되죠. 네. 그래서 어떤 코드를 쓰냐면 정확하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K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NK라는 뭐냐면 K번째 요 시퀀스를 만들 텐데 시퀀스 오브 채널 코드를 만들 텐데 K번째 코드는 채널을 NK번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NK번을 써서 레이트는 뭐예요 그러면? RK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K가 인덱스니까. 그 다음에 L은 뭐 PEK가 되겠고 이게 퍼포먼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얘는 어떻게 되길 원해요 우리가? 얘는 뭐 단조 증가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단조 증가로 합시다. 무한대로 가고. 알겠어요? RK는 R로 가고 우리가 원하는 게
pk는 이제 0으로 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얘는 단조 증가냐 아니냐는 중요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사실 얘도 중요 안 한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단조 증가하게 해놓으면 그냥 어때요? 어떤 시퀀스가 수렴하면 서브 시퀀스도 수렴하죠.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뭔 소리인지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될 텐데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 고등학교 때 배운 A sub n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어떤 A 값에 수렴을 하면 이 시퀀스 AN에서 여러분이 아비트러리하게 적당히 하나씩 뽑아요. 물론 순서대로. 그래서 시퀀스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걸 서브 시퀀스라고 해요. 간단한 건 뭐예요? 예를 들면 하나 건너 하나씩 뽑는 거죠. 짝수 번째만 뽑든가 홀수 번째만. 서브 시퀀스가 같은 값에 수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시퀀스는 1로 수렴하는데 짝수 번째 것은 2로 수렴하고 홀수 번째 건 3으로 수렴한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할 때는 요 K는 그냥 적당히 떼고 할 거예요. 반드시 N이 시퀀스가 어때요? 채널을 한 번 쓴 거, 두 번 쓴 거, 세 번 쓴 거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 때는. 알겠어요? 어치버빌리티 얘기할 때도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야 돼요. 본래는. 반드시 어때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하는 시퀀스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요. 어쨌든 간에 뭐예요? 채널을 많이 쓰면서 점점 많이 쓰면서 에러 레이트는 제로로 보내고 타겟 레이트에 코드 레이트가 수렴하게만 하면 어치버블 하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제 생각할 거고 당연히 요 하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요 NK를 쭉 바꿀 거니까 sequence of 요런 코드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코드들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캐피탈 M 대신에 이렇게 쓰는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네. 셀링은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렇죠? R을 굳이 넣은 건 타겟 레이트를 먼저 픽스하기 위해서고.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은 M이 딱 주어지면 어때요? 마음대로 뭘 못 바꾸잖아요. 그렇잖아요? N이 커지면 R이 작아져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붙여가지고 점점 붙이면 또 뭐예요? 아비트리한 2 to the NRK를 M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M이랑 같지는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K는 안 썼는데 M이 실링 2 to the NR이다. 주의해요. M이 픽스돼 있고 N 커지면 R이 작아지면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M을 어떻게 보면 계속 붙여서 이제 막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N을 딱 픽스했을 때, 그렇죠? N을 픽스하고 R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치버빌리티 얘기를 할 때 어떤 캐피탈 R을 그때는 M이 거꾸로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N과 R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네. 이 자꾸 이런 얘기를 어떤 학생들은 뭐 당연한데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은 요 채널 코딩 TLM에서 제가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한 거기서 2-3가지씩은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안 헷갈리더라도 다른 친구는 헷갈리고 있고 그 다음 거 얘기하면 여러분이 헷갈릴 때 다른 친구는 안 헷갈리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한 5가지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이상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게 돼요. 알겠어요? 사실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프로블럼이에요. 네.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이제 이거 비슷한데 여러분이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뭐예요? 일반적인 저희 브레인이 여러분의 브레인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 브레인이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랑 여러분이 사용하는 인코더 디코더가 다르다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사전적인 의미를 써요. 다 다른 사전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사용하지만 저 사람은 그 단어를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뭘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을 가르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교들이 어때요? 입학 성적에 따라서 많이 나누죠.
그 곁에 보면 상당히 유니폼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상당히 지식이라든가 인투지ազմ이라든가 이런 게 유니폼한 학생들을 뽑아놓으면 마치 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00명의 서로 다른 지식 레벨과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해보세요. 한 번에. 잘 되겠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한 명 가르치긴 쉽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배경을 갖는 여러 명이라고 하면 효율이 높아지겠죠. 맞아요? 네. 통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이제 number of code words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나가겠어요. 했으니까 요 그림도 지나가겠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어떤 때는 제가 C라고 썼다가 X라고 썼다가 하는데 무시하세요. 그거 안 중요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치버빌리티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두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 중에서 그 레이트, 타겟 레이트 R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에러 레이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에러 레이트는 여전히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금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비트로 나타내면 어때요? 사실 각각의 비트 에러 레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트 에러 레이트가 0으로 가냐, bounded away from 0이냐, 0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의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에머리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바이너리로 어쨌든 인코딩을 할 수가 있죠. 다시 원투원으로. 맞아요? 예. seal of 2 to the log 2 base m으로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만큼의 비트 수를 쓰면 언제나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비트 에러 레이트는 에버리지 비트 에러 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그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로 어퍼바운드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여러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열심히 보고 증명도 했었죠.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 to the ceiling of 2 to the nr로 한 다음에 캐피탈 M을 그때 그 긴 벡터 있을 거 아니에요? 랭스가 얼마예요? the ceiling of 2 to the nr이죠. 그만큼 되는 벡터의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를 0으로 보내도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비트 에러 레이트를 0으로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어퍼바운드 돼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했잖아요. 그렇죠? 네. 소스 코딩 할 때 했어요. 이렇게 다들 졸리는 듯한 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W가 메모리 메시지라고 하고,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n이라고 할까요? 네. 이게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회복을 했을 때 b-이라는 걸 i번째와 i번째 추정된 것이 다르면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average 비데라 레이트죠. 그렇죠? 이게 뭐 랜덤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얘의 시퀀스가, 그렇죠? 얘의 시퀀스가 0으로, 얘가 0으로 가면 얘가 0으로 가죠. 얘의 시퀀스가 0으로 가면 얘의 시퀀스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데라 레이트가 0으로 간다. 즉 어치버빌리티를 증명할 때는 코드워드 에러 레이트 가지고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치버빌리티 증명할 때는 그냥 이걸로 해요. 왜냐하면 이건 에러 레이트니까 0 이상이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건 뭐예요? 시퀀스 하나의 컨버전스를 배웠고 두 개의 시퀀스의 컨버전스를 가지고 서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A sub n이라는 시퀀스랑 B sub n이라는 시퀀스가 각각의 인덱스 n에 대해서 어떤 이니퀄리티를 만족하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바운드, 제로로 바운드 돼 있는데 이쪽 시퀀스가 n이 커질 때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걸 쓸 거예요. 그래서 어치버빌리티 설명할 때 우리가 인디비주얼 비트 에러 레이트를 가지고 설명 안 하고 그냥 코드 워드 에러 레이트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페노즈 이니퀄리티 할 때 여전히 우리가 위크 컨버스를 증명할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알겠어요? 소스 코딩 할 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bounded away 된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얘가 bounded away from zero라고 해서 얘도 bounded away from zero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네. 스트롱 컨버스를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과목에서는. 궁금하면은 다른 책들을 보세요.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또 이걸 쓸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weak convers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어치버빌리티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죠? 컨버스 증명할 때는 약간 문제는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네. 자, 계속 봅시다. 자, 우리가 sequence of cause를 생각할 건데 그 인덱스는 떼고 그냥 그 중에 하나를 C라고 합시다. 채널 코드를. 그러면 왜냐하면 그 각각 어때요? 그 sequence of channel causes가 있을 때 각 그 인덱스 n에 대해서 nk에 대해서 k 레이트, k 퍼포먼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n 번째라고 하면 k 에러 레이트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코드 워드 에러 프로바빌리티예요. 네.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인발브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두 개가 인발브 되어 있는데 이거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을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스에서 i번째 메시지 mi라고 합시다. 얘가 나오는 이벤트를 가지고, 왜냐하면 mi번째가 나오면 mj번째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mutually exclusive 하고 disjoint 하고 합하면 메시지 확률 1은 되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물론 이거는 w라고 쓸 수 있지만 이렇게 w가 mi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또 정의를 해요.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코드 C를 썼을 때 i번째 메시지의 에러, 컨디셔널 에러 레이트로 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얘들 중에서 맥시멈으로 똑같은 거 쓴 거예요. 맥시멈으로 각각이 어퍼 바운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걸 정의해요. 이게 뭐냐면 맥시멀 에러 프로바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컨디셔널 메시지별로 에러 레이트가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에러 레이트랑 B라는 메시지를 보낼 때 에러 레이트가 일반적으로 다를 텐데 제일 큰 놈을, 그러니까 C 코드를 줬을 때 제일 큰 컨디셔널 에러 레이트를 이렇게 잡으면 얘는 이제 i에 무관하니까 밖으로 나오고 얘는 다 더하면 1이고 그래서 바운딩 할 수 있죠. 그래서 증명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아마 이 맥시멀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또 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사실 우리 얘를 제로로 보내고 싶은데 얘를 제로로 보낼 거고 얘는 또 어때요? 뭘로 어퍼 바운드 돼 있어요? 예, 람다로 어퍼 바운드 돼 있죠. 람다 C라고 할 때는 C는 다 뗐으니까. 그래서 맥시멀 에러 레이트를 제로로 보낼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도 0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기억이 맞다면. 자,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한 거죠. 다시 봅시다. 어떤 레이트 R이 어치버블 하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시퀀스 오브 채널 코드를 찾을 수 있는데 요게 어때요?
인덱스가 K죠. 그렇죠? K가 바뀔 때 이것도 바뀌는데 레이트를 우리가 R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the ceiling of 2 to the NKR 그 다음에 여기 채널 몇 번 써요? NK번 쓰죠. 네. 그런 코드를 찾을 건데 여기서 보세요. Maximal error probability라고 했어요. 사실 굳이 이걸로 안 해도 되지만 어때요? Achievability를 지금 하니까 얘가 0으로 가도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Achievability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0으로 보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Maximal error probability가 등장하고 네. 코드 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코드 레이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안 해본 것 같은데 코드 레이트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given a sequence of the ceiling of 2 to the NKR NK 코드가 있다면 채널 코드가 있다면 자, 코드 레이트의 정의는 bits per channel use라고 했죠. 그러니까 채널 use가 분모에 들어가고 몇 비트예요? log 2 base ceiling of 2 to the NKR이죠. 이게 NK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그러려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죠? 얘를 ceiling 함수 실링 펑션을 우리가 매니퓰레이션 하는 방법을 알죠? 어떻게 했어요? 그림 그려서 했죠? 기억납니까? 자, 재빨리 그려보세요. The ceiling of x는 뭐랑 뭐로 upper bound, lower bound 돼 있어요. 굳이 뭐 등호 신경 안 쓸 거면 다 넣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여기는 x죠. 그러니까 nk에 이게 x고 플러스 1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요 안에 거 있잖아요. 요 안에 거만 먼저 바운딩을 한 다음에 여기 괄호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에 거만 바운딩하고 로고 붙이는 건 똑같죠? 헷갈리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양수에 대해서. 뭐 한쪽은 빼도 되지만 뭐 상관없죠. 어차피. 예. 리미트 보일 때는 그러니까 x가 2 to the nkr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다 로그를 붙이고 다 nk로 나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nk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죠? 얘는 그냥 nkr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r이고 그냥 r이죠. 수렴도 아니고 바로 r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리미트 nk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주의할 건 뭐예요? 엄밀하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이면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고. 하지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극한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얘가 설령 빠졌더라도 여기 넣어야죠. 기억납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정석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얘는 어떻게 돼요? 정 모르겠으면 로피탈의 정리를 써도 되죠. 네. 근데 한번 딱 보면 뭐예요? 이게 커질 때 얘는 세 발의 P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면 얘도 R이에요. 그래서 R로 가요. 저렇게 잡으면. 그러니까 레이트가 R로 간다는 건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 보여야 될 거는 이제 요것만 보이면 되죠. 그렇죠? 요런 게 있다. 예. 뭐 어떻게 되면 R이 max mutual informatio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렇죠? maximal error rate가 제로로 가게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시퀀스를 컨스트럭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시다. 자, joint typical sequence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간단히 생각하면 조인트 에심토트 이퀴파티션 프로퍼티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합니다.
소스가 있어요. 소스가 이제 x만 내는 소스가 있다고 하세요. 그러면 지난번에 어떻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했죠. x를 이제 n번 보고, 그래서 length가 n짜리예요. 걔는 뭐의 멤버예요? nth 파워 셋이죠. 그렇죠? 소스에. 예전에 소스를 주로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x들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어요? 요걸 만족하죠. 그렇죠? 많이들 콜론을 써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수학책들이 이 바를 많이 쓰는데, 서양 책들 보면 다 거의 대부분이 콜론을 써요.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구한 요거를 empirical entropy라고 하죠. 예, 경험적인 이런 뜻이죠. 그것이 뭐예요? 실제 엔트로피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좀 다른 경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소스 코딩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소스예요. 이거는 소스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jointly distribut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물론 여러분이 만약 이거를 소스 코딩 하라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x, y를 묶어서 z라고 한 다음에 z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부러 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주어진 게 뭐예요? 이 joint distribution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joint가 주어지면 마지널들은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얘에 대해서 typical set 말할 수 있고 얘에 대해서도 typical set을 말할 수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뭔가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는 있잖아요. 요게 전체 집합이에요. 요게 전체 집합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점을 딱 찍는다고 하면은 요 점은 뭐냐면 두 개의 페어로 돼 있어요. x 벡터와 y 벡터 이렇게 페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x만 따온 거고 이쪽은 y만 따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이렇게 생긴 소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xi, yi 디스트리뷰션을 인디펜던트하게 쭉 n번 써가지고 이렇게 랭스 n자리를 붙이면 뭐가 돼요? 요런 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맞아요? 여기서 실제 리얼라이즈 된 건 어때요? 페어 오브 투 벡터즈죠. 그런 것들로 된 집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x to the n times y to the n이죠. 참고로 프로덕트 셋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지난번에 한번 했죠? 프로덕트 셋은 어때요? 페어의 집합인데 첫 번째 엔트리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두 번째 엔트리는 여기서부터 나오고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얘가 어떤 xn, yn 페어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은 거는 x만 따온 거고 이렇게 점 찍은 건 y만 따오는 거라고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얘만 만약 관찰한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티피컬한 셋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이상한가요? 아까 제가 그렸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xn이 있는데 여기에 xn 엡실론이 있는 거예요. 얘가 xn의 엡실론이에요. 알겠죠? 좀 이상한가 경계가?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y만 보면 요거죠. 요것만 보면 또 여기도 어떤 셋이 있겠죠. 얘가 뭐겠어요? 이런 노테이션을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아까 스케치 할 때 나왔듯이. 그런데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X와 Y를 묶어서 우리가 Z라는 걸로 볼 수도 있댔죠. 그럼 그 묶어서 나온 티피컬 셋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럼 보세요. 요거 첫 번째 엔트리는 요 티피컬 셋에 있고 두 번째 엔트리는 요 티피컬 셋에 있는 놈들이 나올까요? 티피컬 할까요? 얘를 Z로 놓으면 그럴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놈은 첫 번째 엔트리는 요 티피컬 셋에 속하고 두 번째 엔트리는 이 티피컬 셋에 속하는 거죠? 그런 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질문은 뭐냐면 요거를 Z로 놓고 티피컬 셋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요 집합에다 투영할 수 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얘가 되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냥 X가 티피컬, 요 첫 번째가 티피컬하고 두 번째가 티피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걸.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정의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걸 Z로 묶은 다음에 그쵸? 또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래서 얘로부터 이거 묶어서 티피컬 하다고 했더니 얘 안에 안 떨어지고 바깥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뭐 Z, 뭐 N, 엡실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Z가 뭔지는 했어요. 그렇죠? 페어로.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내보내면 요 안에 있는 걸 선택해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X가 티피컬 안 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또는 Y가 티피컬 안 하고 또는 X는 티피컬한데 Y는 티피컬 안 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어떤 거예요? 첫 번째 엔트리도 티피컬하고 두 번째 엔트리도 티피컬하고 함께도 티피컬하고 이걸 조인트 티피컬러티라고 해요. 네. 를 다 만족하는 걸로 이제 정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인트 티피컬 셋이에요. 이제 정의할. 어떻게 되냐면 얘들은 당연히 XN과 YN 페어들의 집합인데 뭘 만족하는 걸로 잡냐면 X도 티피컬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1 over N이 N의 로그 BXN의 XN이 어떻다고요? 엔트로피 오브 XY 차이가 엡실론보다 작고 같고 해도 되는데 작고 그 다음에 또 Y도 티피컬 해야죠. empirical entropy of Y 벡터가 Y의 엔트로피 Y 차이가 또 엡실론보다 작고 어떤 책들은 처음부터 뭐 3분의 엡실론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건 안 중요하죠. 나중에 영어로 보낼 거라서. 또 하나는 조인트 엠피리컬 엔트로피가 조인트 엔트로피 Y 차이가 또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놈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요 놈. 알겠죠? 네, 그림이 확실합니까? 네. 이렇게 안 그려놨는데 노트에는 이렇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확실히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 점선은 앞에 두 개만 엔드한 거예요. 앞에 두 개만. 첫 번째, 두 번째. 엔드죠. 그렇죠? 네. 세 번째 거는 요것만 있는 거고 이걸 다 엔드한 게 요거죠. 그렇죠? 좋은 게 뭐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소스가 두 개를 내고 이거를 어떤 소스가
그렇죠? 또는 소스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그냥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여러 개를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서 긴 벡터를 만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장 질문이 이걸 거예요. 우리가 요거를 전체 집합으로 보면 얘 안에 있는 게 나올 확률은 거의 1이고 카디넬러티는 2 to the n의 엔트로피 오브 x고 또 y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요 녀석은 어때요? 좀 작아 보이죠 이제? 그쵸? 작으면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뭐예요? 일단 얘는 얘가 나올 확률은 이 조인트하게 만들 때 요 안에 있는 놈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1이죠. 그거는 Z로 치환해버리면 에심토틱 이퀴파티션 프로퍼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얘랑 인터섹션을 해버리면 이게 좀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뭐겠어요? 이 카디넬러티가 어떻게 되냐?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조인트하게 만들어냈을 때 이 엡실론 티피컬, 조인트 엡실론 티피컬 셋에 떨어질 확률은 또 어떻게 되냐? 안 돼요, 이게. 이런 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전에는 어때요? 소스 코딩 티어렘에서는 이 셋의 카디넬러티랑 관련된 결과가 두 개였고 이 프로바빌리티랑 관련된 결과가 두 개였나요? 하나였죠, 그렇죠?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 저건 정의를 써서 그냥 어때요? 확률들이 다들 거의 동일하다? 각각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그렇게 네 개였죠? 기억납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그제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증명하는데 이런 놈이 하나 나와요. 이게 좀 이제 독특한 놈인데 이걸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 틸드는 뭐냐? 아마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첫 번째 엔트리를 얘를 마지널, x의 마지널 PMF 가지고 IID하게 n개를 붙여서 만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인디펜던트하게 요거로 n개 붙여서 만들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실은 이거죠. 인디펜던스를 쓰면 얘는 뭘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조인트 매스 펑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제 프로덕트, 그렇죠? 프로덕트로 돼 있는 인디펜던트 할 때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얘를 따르고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인트 매스 펑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다시 봐요. 틸드를 안 붙인 XY 랭센짜리 페어는 조인트 매스 펑션을 n개를 붙여서 인디펜던트하게 붙여서 만든 녀석을 따르고 틸드를 붙인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한 XY인데 컨시스턴트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마지널라이즈에서. 얘도 얘를 마지널라이즈에서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참고로 조인트에서 마지널을 뽑아내는 걸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나중에 다른 과목에서 많이 쓸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안 쓰던 용어였는데 최근에 많이 써요. 특히 뭐 에러 컨트롤 코딩 할 때 보면 많이 나오죠. 이 얘기는 지금 언뜻 봐서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채널 코딩 할 때 쓰잖아요. 채널 코딩 할 때 이걸 쓸 건데 어때요? X를 예를 들어서 티피컬한 녀석을 조인트 티피컬 셋에 있는 녀석을 뽑으면 Y도 조인트 티피컬 셋에서 나오겠죠. 근데 아까 스피어 패킹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저쪽에 있는 스피어 안에 있는 뭐가 하나 떨어지면 이쪽에서 하나를 찾아내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얘와 관련 없는 다른 녀석은 조인트하지 않은 녀석이 나올 확률이 또 굉장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좀 필요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개수를 해보세요. 얘는 크기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얘는. 요 셋의 크기는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은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걸 다 만족하는 녀석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뭐 틀림없이 1에 가깝겠죠. 예. 얘는 n이 충분히 크면 어때요? n이 충분히 큰데 인디페넌트에 만들었을 때 요 안에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진다고요. 사실 보면.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증명할 거예요.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할 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스케치 할 때 뭐가 나왔어요? 어떤 셔너의 인포메이션 매저가 나왔죠? 엔트로피만 나왔나요?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아가 보세요. 네. 여러분이 보면 이제 스케치의 중요성을 이제 많이 알 거예요. 스케치를 해놓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도 많이 디렉션을 줘요. 물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 수만 개의 시도들 중에서 성공한 걸 가지고 거꾸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마치 우리가 성공한 사람 얘기 들으면 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물론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는 방법들을 모를 필요는 없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많이 성공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얘기를 하고 어치버빌리티 쪽을 증명을 끝내도록 합시다.